안녕하세요, 데키입니다. 오늘은 6월 13일 화요일이고 아주 오랜만에 또 영상을 남기게 되는데 주식 투자 그리고 이런 생각의 얘기를 나누는 거 앞서서 제 개인적인 상황을 좀 양해를 드리면서 말씀드리면 일단 제가 뭐 몇 가지 이슈가 있는데 뭐 몇 가지 공유를 드릴 게 있는데, 하나는 제가 한쪽 눈이 백내장이 좀 빨리 왔어요. 네, 아무래도 아토피가 예전부터 심했고,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부터 태열부터 계속 아토피가 있다 보니까 그 스테로이드성 약물을 좀 쓰고 그래가지고 노화가 좀 빨리 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고 이제 생각도 있고 좀 싱숭생숭하고 하니까 영상을 못 남긴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예전에 영국에서 그 대학을 다니다가 좀 말았어요. 제가 반항기랑 그리고 또 왜 대학을 다녀야 되지라는 그런 생각이 많았는데, 한국에서 일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결혼도 하고 어떻게 보면 철 들었다고 하는데, 저는 철 들었다고 얘기는 하기 싫어요. 왜냐면 싫다기보다는 철 들었다는 단어가 맞는 건가? 왜냐면 단어 선택에 대해서 단어를 선택을 좀 잘못하면 제 머리에서 그렇게 인식이 되고 제 뇌리에 남게 되니까, 그냥 지금 현재 이런 결정이 맞는 것 같아서 계속 대학교 마지막 학년을 끝내려고 지금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영국은 3학년까지거든요. 그래서 학사를 지금 마무리 짓기 위해서 1, 2학년을 지금 완료한 상태고, 이제 마지막 3학년을 이제 완료하려고 이제 방금 시작을 했는데, 한 6월부터 시작했어요. 학기가 시작해가지고. 근데 이게 디스턴스 러닝 해가지고 저는 온라인으로 지금 좀 마무리를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기계공학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하고 대학교도 다른데, 인텐시브 코스를 그래도 테이크 해가지고 업무랑 병행하면서 인텐시브 코스 테이크 해가지고 1년 안에 일단 끝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면서 너무 이제 코스가 페이스가 힘들면 쉴까도 고민하고, 그게 좀 더 천천히 갈 수도 있는데, recommend time은 한 1년 반에서 2년으로 보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일단 초반, 그러니까 3학기가 있는데 첫 학기는 지금 accelerated pace로 가고 있어가지고, 네, 그런 좀 다양한 방면에서 고민을 할 게 있어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집이랑 또 이제 가정 꾸리는 거랑 이런 또 가장이 되니까 고민을 할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막 양해를 해달라는 것보단 좀 영상을 많이 못 남겨가지고 죄송한 마음에서 지금 이걸 말씀드리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이 채널을 만든 이유가 원래 블로그 형식으로, 그리고 내 자신에게 얘기를 하고 또 이제 말한 내용을 좀 리플렉트하고 그리고 좀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가지고 채널을 만든 걸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투자하면서 어떤 과정이 있고, 근데 발음이 맞네요. 하여튼 너무 발음에 대해 집중하다 보니까 고민인데, 삶에 대해서 삶도 주식 투자에 저는 포함이 된다고 점점 더 느끼고 있고, 내 컨디션이랑 내 주위에 있는 환경이랑 되게 주식 투자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미쳐요, 저희 개인 투자를 할 때. 그래서 여러분도 막 계속 그런 고민들이 있을 거예요. 어쩔 때는 아예 주식을 못 맞을 때도 있고, 외부 상황 때문에. 그래서 그런 exogenous, 오늘 배운 단어인데 그 모건 스탠리에서 리서치 피스를 보고 있는데, exogenous라는 만화, 그 외부적인 요소라는 단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영어가 좀 예전처럼 그렇게 네이티브 느낌으로 안 들고 계속 버벅거리거든요. 외국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 요번 작년 영국 갔을 때 확실히 느꼈어요. 영어에 대한, 오랜만에 쓰려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아예 안 나오는구나,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네, 하여간. 그리고 뭐 요번에도 이제 후쿠오카도 놀러 가면서
좀 여행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면서 네, 주식에 대해 좀 관심을 못 가졌는데 계속 보고는 있어요. 네, 계속 보고는 있고. 그런데 왜 요번에 영상을 만들었느냐, 왜 요번에 영상을 만들었냐 하면 확실히 느끼는 게 있었어요. 최근에 그 업사이클이 있고 그 나스닥도 많이 반등하고 하면서 많은 주식들이 회복을 많이 했잖아요. 아직은 그래도 피크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데 테슬라도 200불 넘었고 팔란티어도 15불 정도 때 와 있고 나녹스도 한 20불 갔다가 지금은 조금 빠졌고, 그러니까 그런 주식들이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나녹스는 훨씬 더 넘었죠. 그 초반 피크 빼고 상장했을 때. 물론 좋은 뉴스도 있었지만 저도 한 번씩 팔로우업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엔비디아도 거의 한 3배, 저점에서 한 3배 이상 올랐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서 저점에 있을 때, 그리고 왜 사람들이 자기가 그 buy price, 그러니까 내가 언제 매도할 거, 어느 게 적정한 가격인가에 대해서 평가는 왜 그걸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지 알겠어요. 요번에는 저도 처음이고 여러분들도 거의 처음일 거예요. 저랑 한 30, 40대, 20대 분들 거의 이런 그 크래쉬가 투자 인생에서 거의 처음, 아니면 좀 덜 맞은 상태에서 거의 아니면 처음 아니면 투자 안 했을 때 그런 걸 당했던가, 그런 걸 느꼈던가.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서 떨어져도 어디가 아직까지는 저점인지는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좀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전 저점보다 더 떨어질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도 아주 보수적이게 보면. 그래서 저도 아직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추가 현금 보유량은 아직 투입하지 않았고요. 그거는 저는 FOMC 지난 다음에 평가를 할 생각이고, 왜냐면 지금 FOMC는 이제부터 물론 베어들이 많이 이제 좀 포지티브 쪽으로 넘어왔는데, 불 쪽까지는 아니고 토토입니다. 고양이들 인생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묘생. 그러니까 베어들이 많이 이제 좀 중립 쪽으로까지는 넘어온 것 같아요. 네, 너무 그 스트롱한 숏 포지션까지는 안 가는 것 같고, 장세도 많이 돌아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위험한 마켓들이 몇 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부동산도 저는 아직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얘기하려던 게, 확실히 좀 내가 사고 싶은 가격은 늘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 내가 이 가격이면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안 그러면 놓친다라는 걸 요번에 좀 많이 느꼈어요. 전에부터 사야 된다라는, 아니면 팔아야 된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매매 가격을 명확하게 안 만들어 놓으면 결국에는 일반 투자자들은 아무런 행동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 23년이니까 2022년 초? 네, 2022년 초부터 포트폴리오를 거의 변화를 안 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로 가면서 2021년 후반부터 이제 점점 생각했다는 게, 이제 나는 포트폴리오 만지지 않고 그냥 좀 놔둬야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고, 영상을 돌아다보면. 그래서 난 좀 1년 동안 아니면 반년 동안 계속 포트폴리오를 유지해 봐야지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생각은 안 좋은 것 같고, 이제 돌아서 이제 보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정확한 매매 가격은 가질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또 그때 돌아가서 너무 주식을 놓는 방향으로는 안 가는 게 좀 더 낫지 않았나? 왜냐면 지금은 그렇게 이제 가격을 보고 이게 지금 현재 이걸 좀 더 투자를 해야겠다, 아니면 주식을 빼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도 그 내부의 시그널을 무시하는 경우가 저는 아직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는 초반에 막 2020년, 2021년 이럴 때는 제가 스윙 트레이드 하고, 스윙 트레이드라고 해서 거의 한 달? 아니면 더 짧게 투자할 때도 있고, 근데 주로 주기가 한 달 아니면 3개월 사이에서 제가 트레이드를 했거든요. 저는 뭐 투자가 아니고 그냥 투기를 한 거죠.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투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사람의 경험이 작으니까 그렇게 느끼는 건데, 아마 훨씬 더 투자하시는 분들은, 더 길게 투자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게 좀 투기성에 가깝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한 달, 세 달 정도 그 주기로 거래를 하다 보니까 막 매일매일 거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 저거는 투기가 아닌가라는 느낌이 갔듯이, 한 1년 아니면 몇 년씩 그거를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저를 보면, 아, 저거는 투기다. 한 달, 세 달은. 그럴 수 있는데, 그거는 뭐, 보는 관점에서 느끼고, 보는 관점이고, 확실히 내가 경험해보지 못하면 그런 거를 좀 내재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뭐 투자의 대가들이, 내가 사고 싶은 가격이 있어야 된다. 이 주식을 내가 사면 명확하진 않아도 그래도 어느 정도 가격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마음속에. 그래야지 찬스가 왔을 때 그걸 놓치지 않는다 라고 하는데, 저도 딱 봤을 때 이게 찬스다 라고 생각했는데, 확실히 머릿속에 뭐 예를 들어서 100불, 뭐 110불 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테슬라의 경우는 그때 100불에 내려갔을 때, 100불 내려가면 무조건 사야지라고 했는데, 그게 한 달 있다가 100불 이하로 좀 잠깐 내려갔을 때, 이거 위험한데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100불 이하니까 투자를 해야 한다가 아니라, 명확하게 내가 좀 주관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느낌적으로 그냥 느낀 거고, 결국에 그러니까 행동이 안 따라오고, 전체적인, 그때는 마켓도 그렇게 좋진 않았고 하다 보니까 계속 결국에는 두려움이 사고를 먹는다라고 해야 되나? 두려움이 결국에는, 사고는 아니지만 결국에는 행동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의 개인적인 행동 패턴을 보면서, 이거는 좀 안 좋구나. 내가 명확하게, 그리고 그 명확한 그 가격 기준이 계속 업데이트 돼야 돼요. 내가 주가를 보면서 그게 업데이트가 돼야 돼요. 그게 300불일 때 100불이면 210불일 때도 100불이어야 되고, 120불일 때도 100불이어야 돼요. 아니, 물론 뭔가 바뀌면 그때는 업데이트 할 수 있지만, 정확한 그 세팅을 가지고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300불이었을 때 100불이었는데 200불에 와가지고도, 제가 100불을 그냥 마음속으로는 생각하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100불에 왔을 때 싸다 하고 투자하지 않고, 그냥 그 200불의 버퍼를 두고 싶었던 것 같아요. 생각의 그 버퍼를 한국말로 뭔지 모르겠네요. 근데 네, 그런 걸 두고 싶었는데, 네, 그러면서 이게 얼마나 좀 안 좋은 행동이었나? 물론 이게 결과론적이지만, 주식은 결과론적이잖아요. 저희도 가면서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아니면 결과적으로 내 생각이 잘못됐다고 하고 나의 행동을 막는 게 있으면, 그게 뭐였는지 파악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번에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제가 파악했을 때, 이게 그 대가들의 말이 이제 들리는 거예요. 내가 직접 경험해 보니까. 그리고 저도 이제 그거를 계속 말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이번 사이클에는 내가 그렇게 많은 수익을 가져가려고 욕심내지 않겠다. 여기는 내 탐욕의 부분이 아니다. 나는 내 인생의 다음 이런 사이클이 있으면 그때를 노릴 거다라고 저는 명확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전까지는 제가 경험도 너무 적고, 그리고 행동에 대한 그 결정을 내리기에는 너무 미숙했다. 그러니까 미숙한 조종사가 지금 파일럿 프로그램, 그리고 이제 연습 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눈으로 많이 보고, 그리고 데모도 많이 타보고, 데모 비행도 많이 해보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연습 자금 가지고 굴리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점점 더 큰 금액을 좀 천천히 늘려가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참고로 무슨
투자하라는 그런 지금 권유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무슨 주식도 얘기한 것도 아니지만, 명확한 주식을 찝어서 얘기한 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네, 요번에는 확실히 좀 느끼고 있어요. 이 명확한 그 매도가가 있어야 되고 매수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요번에 특별히 많이 했어요. 주식이 올라갈 때도 그랬고 주식이 떨어질 때도 그랬고, 주식이 떨어질 때도 내가 충분한, 내가 이런 매도가가 있어야지, 내가 이 주식이 안 좋았을 때, 그리고 장이 안 좋았을 때 이거를 좀 팔 수도. 근데 이거는 또 책들 보면 매도를 생각하지 말고 매수만 해라라고 얘기하는데, 아무래도 저는 아직은 그렇게 롱텀한 투자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제가 대화를 하면서, 이런 대화를 내가 내 자신한테 이런 영상에서 말하면서 보이는 것 같아요. 내가 아직도는 미숙한 부분이 이런 거구나. 내가 투자 아니면 내가 투자하는 관점을 봤을 때 아직은 아주 프레임이 너무 짧구나. 그런 걸 많이 볼 수 있고, 확실히 조급하고 최대한 돈에 대한 욕심을 숨기려고 그러는데 돈을 벌고 싶은 그런 욕망이 너무 많이 보여요. 다만 그 정도의 실력은 안 되지만, 그래서 이런 부족한 부분, 나의 실질적인 실력과 나의 욕망을 잘 다듬고, 나의 그 안전한, 그리고 내가 아는 분야랑 내가 아는 기업들을 잘 판별해 가는 게 나중에 성공을 많이 가져다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물론 가격에 대해서는 시행착오가 있고 매수랑 매도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을 거예요. 계속 이제 투자하면 저도 차이가 계속 있고, 다만 이 테슬라 같은 거는 저도 늘 테슬라 너무 좋다, 테슬라는 망할 기업이 아니다, 친구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하고, 내 생각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투자할 때는 이게 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서 좀 이런 놓치면 안 되는 찬스를 내가 놓쳤구나. 그리고 지금 또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게, 내가 지금 이 찬스가 지금 또 가장 낮은 가격의 찬스인가, 이런 고민도 하고 있고, 물론 아닐 거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찬스는 더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하다가 이제 빵 올라갈 수도 있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주식 투자의 골든 룰이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룰이 한 4월인가 5월에 그냥 주식 넣어놓고 휴가 갔다 와라 그러잖아요. 8월 9월에 돌아와라, 그런 게 이제 기본 골든 룰이었는데, 그때 이제 좀 투자를 했으면 어떻게 보면 플러스가 된 종목이 좀 많이 있지 않았을까. 지금 현재 저의 플러스는 팔란티어밖에 없습니다. 팔란티어도 8불인가 9불 갔을 때 나는 아닌가 13불에 샀나, 하여튼 좀 떨어졌을 때 이제 사야겠다, 이거는 가격이 너무 싸다, 이 가격에 오면 사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그 차이는 있어요. 제가 구독자분, 지금은 그 형님이 좀 힘들으셔가지고 좀 투자를 안 한다고 했는데, 그 형이 팔란티어를 좀 많이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투자도 많이 했고, 그리고 저랑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한두 번 만나면서 얘기도 많이 했고, 한두 번이 아니죠, 많이 만났어요. 많이 만나면서 얘기도 하고 했는데, 이 팔란티어 주식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이제 이 주식이 떨어지면 어디까지 떨어지고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갈 건가에 대해서 얘기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저는 팔란티어는 떨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한 8불 정도는, 그래도 8, 7불 정도는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 근데 그 형님이 이제 좀 과하게 투자를, 그러니까 본인이 부담하기, 만약에 그 정도로 떨어지면 부담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그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좀 장이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쉬시는 게 좀 맞지 않느냐 해가지고 쉬셨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신지 모르겠어요. 지금 다시 투자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때부터 그래서 구독하시는 분들이 많이 도움이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랑 얘기하면 도움이 많이 되는 게 그때부터 한 8불 정도면 8불 근접하면 사야겠다라는 그런 프라이스 포인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잉 포인트, 바잉 프라이스가 있었어요. 무조건 여기는 좀 사야 된다. 경기가 좋던 안 좋던 그 정도에 근접하면 나는 사야겠다라고 했는데 떨어졌을 때 기회가 있어가지고 샀어요. 그래서 그것만 이제 플러스인데 현재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액션들을 보면 다른 주식들에 대해서는 내가 너무 생각을 안 했고 결국에는 내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너무 생각을 남한테 의존을 많이 했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들도 내가 좀 주관을 정확한 명확한 그리고 확실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 기준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량을 다 수집해 가지고 내가 개인적으로 낼 수 있는 결정을 안 내린 게 많았다. 그냥 이거는 좋다였지 그리고 무조건 사야였지. 만약에 얘네가 얼마나 좋으면 이제 팔아야 되고 얼마나 나빠지면 팔아야 되고 말을 잘못했네. 얼마나 가격이 떨어지면 여기서 이제 사야 되는 그 가격 포인트고 어느 정도 되면 너무 과해가지고 팔아야 되나 이거까지 가려면 이제 다음 스테이지인 것 같습니다. 그게 내가 내 주식들에 대해서 물론 전 영상도 이제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이거 못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힘들어요. 그게 그런 주관을 갖는 게 쉽게 이루어지지도 않고 내가 이걸 실제 시도하면서 이게 빌드업 되는 거기 때문에 좀 단타 칠 때는 쉬웠어요. 단타 칠 때는 느낌적으로 오르면 그냥 팍 팔고 느낌적으로 내리면 팔고 그냥 수익은 안 보고 그냥 여기서 컷 이런데 한국 주식 할 때 그랬는데 미국 주식은 다르잖아요. 그리고 제가 실시간으로 이제는 예전처럼 많이 안 보려고 하고 있고 수면의 질에 많이 지장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좀 피하고 있는데 좀 길게 보다 보니까 내 믿음을 줄 만한 그 요건들이 훨씬 더 굳건해야 돼요. 해외 주식은 제가 봤을 때 미국 주식 포함해서 미국 주식이죠. 네. 그러니까 훨씬 더 믿음이 굳어야 되고 그래야지 내가 잠을 좀 더 잘 수 있고 그런 거를 좀 연습시킬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투자했는데 너무 불안하고 내가 이거에 대한 믿음이 없고 하면 돈을 투자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차라리 현금을 들고 있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막 현금 들고 있지 마라.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금리 좋은데 그냥 넣어놔라 라고 하는데 뭐 6개월 3개월 이렇게 묶어놔라 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현금 들고 있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어디에 묶여 있는 게 아니고 물론 요즘에는 그냥 바로 뺄 수 있는 것도 뭐 1, 2% 나오고 하는데 토스 같은 것도 잘 나오고 하는데 근데 그거는 좀 큰 금액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한계도 있고 그러니까 그 1, 2%를 먹으려고 우리가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불안하면 그리고 아직까지 결정을 못 내리고 있으면 현금을 그냥 가지고 있다가 투자하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현재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나중에는 또 바뀔 수 있어요. 이게 주식의 골든 룰 중에서 몇 개가 저도 계속 느끼고 있는 게 너무 확고한 생각은 갖지 마라. 그러니까 너무 그냥 내가 맞다고 그냥 어떤 아이디어 아니면 룰을 만들어 가지고 이 룰만 확실히 지키려고 그러면 결국에는 틀릴 수밖에 없고 그거에 대해서 그쪽에서 데일 수도 있으니까 오늘도 얘기 엄청 많이 했네요. 별 얘기 아니었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요즘 살고 있습니다. 고민도 있고, 네, 그냥 여러분들도 계속 이렇게 투자하시면서 자기 건강도 많이 챙겨주세요. 저도 요즘에 다이어트 하면서 살 꽤 많이 빠졌는데 보인지 안 보인지 모르겠는데 건강을 많이 챙기셔야 돼요. 왜냐면 이 투자는 오래오래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계속 단타는 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오래 투자해야지 수익률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주식 계좌가 많이 안 좋고 한데 그거는 전체 장이 안 좋고 지금 전체 글로벌 이코노미가 안 좋은데 저는 좀 더 글로벌 이코노미의 아웃룩을 좀 더 고려해 보면 물론 FOMC가 이제 목요일 날 뭐 나와가지고 금리 뭐 얘기할 건데 저는 그거는 그렇게 큰 파장? 물론 좀 더 업사이드가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FOMC. 다만 내년에는 그렇게 아웃룩이 안 좋을 거라는 얘기가 저는 한 3분기부터 나올 것 같고 그런데 그 3분기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게 한 10월, 11월 되면 그러니까 내년 11월에 이제 일렉션이 거의 끝나잖아요. 그 미국 대통령 일렉션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1년을 봤을 때 얘네들이 그 대통령 좀 이슈들이 뭔가 하면 ESG 아닌가? 그래서 막 그린 에너지 그리고 경제 되살리는 게 가장 키 이슈 아닌가? 인플레이션 잡고 그러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을 좀 어차피 그 레벨을 유지하던가 아니면 2024년부터 얘기가 계속 나온 거예요. 이제 금리를 줄일 거다. 우리는 좀 더 경제 성장을 몰아나가다, 경제 성장을 더 부흥을 할 거다. 이런 얘가 더 나올 것 같아요. 그게 제 지금 현재 티시스예요.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 2023년 말부터는 전 고점을 넘어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좀 엑스터널 이슈들이 정치가 되게 큰 이슈잖아요. 그러니까 큰 이슈고 그러고 보니까 트럼프가 두 번째 일렉션 했을 때는 어떻게 됐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런 걸 기억해야지 히스토리컬 데이터를 기억해야지 좀 잘 되는데 바이든이 두 번 될지 그런 것도 이제 더 봐야 되고 follow up 해야 되는데 네, 하여간 그런 고민이 있어가지고 고민이랑 생각이랑 그리고 좀 남기고 싶은 생각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영상을 만들었고 그리고 또 공유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영상을 남겼습니다. 긴 영상인데 오늘도 들어주셔가지고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